신기술 시험 이륙 공개 록히드 마틴 좌절. 미국도 포기했지만 한국은 해냈다. 저걸 어떻게 해? 한대는데? 2026년 양산 1호기 도입을 목표로 체계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여군 최초 시험 비행 조종사가 탄생했다. 5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공군 서산기지에서 공군 시험평가단제 52시험 비행전대 정다정 소령이 KF-21 전방석에 탑승해 시험 비행 조종사로서 첫 평가 임무를 완수했다. 정소령은 지난 8월 23일 KF-21 개발 시험 비행 자격을 획득했다. 이 자격은 시험 비행 조종사 교육 과정을 수료한 이후 KF-21의 여러 계통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지상학술 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시동 및 지상활주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자격을 획득하면 교관 시험 비행 조종사가 동석하지 않고 단독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비행 시간이 1300여 시간인 베테랑 조종사인 정소령은 지난 2019년 여군 최초로 개발 시험 비행 교육 과정에 선발됐다. 이후 11개월의 국내 시험 비행 교육 훈련과 9개월간의 해외 비행 시험학교 실무 연수 과정을 마쳤다. 정소령은 주기종인 KF-16을 조종하면서 이건 이랬으면? 저건 저랬으면 싶은 경우가 많아 KF-21 시험 비행 조종사에 도전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우리 조종사들과 최적의 콤비를 이룰 좋은 전투기, 대한민국을 굳게 수호할 강력한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현직 조종사로서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돌아봤다. 정소령은 KF-21 시험평가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은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다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체로 악천후 속에서 착륙하는 등의 경험으로 비행 임무에 있어 기본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전천후 전투기로서 KF-21의 우수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군 조종사로서 힘들었던 점이 있느냐는 질문엔 여군이라서 어려웠던 점은 없고 그 누구라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다라며 여군 최초의 KF-21 시험 비행 조종사는 없다. KF-21 시험 비행 조종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답했다. 정소령은 또 공군 조종사로서 끝까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게 최종적인 꿈이라며 KF-21의 안정적인 전력화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력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한 소티, 출격, 한 소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강조했다. KF-21은 지난 2016년 개발 착수 이후 설계 및 시제기 제작을 거쳐 2022년 7월 최초 비행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2026년 6월까지 KF-21 개발 절차를 마치고 2026년 말 공군에 양산 1호기를 인도할 예정이다. 과학을 읽다 알리에서도 파는 로봇계 로보솔저로 변신. 영국 작가 프레더릭 포사이스가 1974년에 쓴 소설 전쟁의 개는 영국의 기업인이 가상의 아프리카 국가 젠가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고용한 유럽 용병 부대를 다뤘다. 소설에서 용병을 개로 표현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로봇으로 만들어진 개가 전투에 투입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로봇을 군대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다만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변화의 분기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년 넘게 소모전을 이어가면서 로봇을 활용한 전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지만 지상에서도 러시아를 공격할 로봇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와 비교해 전투병이 부족한 상황을 로봇과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 만회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상군 전투 무인지상 로봇 류트 2.0을 이미 배치한 상황이다. 4개의 바퀴가 달린 장갑에 기관총이 장착된 포탑이 세워진 모습의 이 로봇은 험난한 지형에서도 신속하게 이동하며 보병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로봇은 우크라이나 기업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대 20km 주행이 가능하다. 로봇 가격은 대당 12,200파운드, 약 2,130만원로 비교적 저렴하다. 류트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장갑차의 결합 형태라면 로봇계는 로봇의 전투 참여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평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초 전장에 배치할 계획인 사지보행 로봇계 배드1과 배드2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준비 중인 로봇계는 수풀이 우거진 곳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상황에 따라 몸을 지면에 바짝 붙여 스스로 엄폐하거나 깡충깡충 뛰는 모습. 텀블링하듯이 묘기를 부리는 동작으로 적의 눈을 피하며 이동한다. 크기도 작아 몸을 숨기는 데도 충분했다. 로봇이 촬영한 영상을 원거리에서 확보해 적의 동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지뢰 탐지 작업에도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데 사람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맡아 인명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로봇계가 총이나 탄약을 운반하는 역할도 할 수 있었다. 로봇은 약 7kg의 탄약이나 의약품을 조용히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 번 충전으로 2시간가량 활동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만약 러시아군의 로봇이 포획되더라도 원격으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 로봇을 무능화시킬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로봇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들 로봇은 중국 기업들이 만든 민수용 제품을 군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이 로봇은 중국의 온라인 유통 채널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가장 싼 로봇의 가격은 60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활용하는 로봇의 가격은 약 2,000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이 비용으로 적군을 막거나 적의 고가 무기를 파괴할 수 있다면 수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로봇계는 중국에서 생산된 후 영국 기업에서 개조 과정을 거쳐 진정한 전장 로봇으로 변모한다. 이 과정에서 활동 시간과 이동 반경, 속도 등이 대폭 향상됐다. 다만 로봇계를 바라보는 영국과 우크라이나의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영국 측은 로봇에 사람을 공격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공격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로봇에 폭발물을 설치해 참호를 공격하는 방식의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킬러 로봇으로 가는 진화의 과정이다. 우크라이나 전략산업부 장관 올렉산드르 카미신도 이러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월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로봇 군대 창설을 위해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 구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최전선에서 로봇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로봇들이 12개월 후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미신 장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250개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지상용 무인 차량을 개발 중이며 군 당국은 50여 종의 지상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투용 로봇계 활용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중국이 로봇계가 무기로 활용되는 것을 파악하고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산 저가 로봇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서방 기업이 제조한 로봇계를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로봇계의 가격은 7만 달러대에 이르며 중국산 로봇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로봇에 탑재된 무선 조종 기능을 중국 측이 장악해 관련 정보를 빼낼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측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로봇계를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중국은 최근 캄보디아와의 군사훈련에서 등에 자동 소총을 장착한 로봇계를 선보여 논란이 됐다. 이미 국가 간 연합훈련에 로봇계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기술이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중국 정부의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은 공격용 로봇계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미 해병대 특수부대원들도 무기를 장착한 로봇계를 선보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로봇계가 전투에 투입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윤리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킬러 로봇 개발에 대한 반감이 확산한다면 국제적인 반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사례는 이미 있었다.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윤리관을 앞서 나갔을 때의 상황을 다루는 넷플릭스 시리즈 블랙미러의 사냥개, 메텔헤드 편에 등장한 로봇계가 인간을 공격하는 모습은 큰 충격을 남겼다. 이후 미국 뉴욕시 경찰 당국은 로봇계를 순찰에 투입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로봇캅이나 로봇솔저의 등장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이유다. 사지보행 로봇계의 원조격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22년 전투 목적으로 로봇을 무기화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로봇을 무기화하면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NN 방송은 중국군이 개발한 전투용 로봇계에 대해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를 살인 기계로 바꿔놓은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